시장에 오해가 조금 있는데 금리가 인상될 때 주가가 올랐지 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가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규칙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경기는 좋았고 주가는 올랐고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상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느냐? 금리 인하를 해야 이 경기 확장이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기업 실적이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조금 바램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 때는 조그마한 악재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기 때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보였다. 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3주간 못 뵈서 네. 그런가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는데요. 어떻게 잘 다녀오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자,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내용은 이제 현재 시장 흐름입니다. 못 뵌 동안에 시장 흐름이 또 여러 가지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하다. 네, 그러네요. 계속해서 최고치 경신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매일 아침 좀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진짜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물가가 또 완화되는 흐름이 최근에는 또 역력해서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시장 흐름 진단 좀 부탁드려요. 네, 사실 5월 고용지표 나오면서 이거 금리 인상 늦어지겠네. 네. 이렇게 시장이 살짝 긴장을 했는데 다시 또 CPI 낮게 나오고 또 간밤에는 PPI까지 도와줬네요. 그래서 물가가 일단 5월 물가가 조금 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이렇게 좀 마침표를 찍은 건 아닌데 그래도 긴가민가한 물가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구심을 상당히 잠재우는 데는 분명히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물가는 거의 퍼펙트했다. 그러니까 좀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조금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고요. 하지만 연준의 이제 점도표라든지 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짝 조금 더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그러니까 사실 5월 고용지표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온 일주일 상간의 일들이 조금 이렇게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조금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만 봐도 고용이 너무 헷갈리게 여러 가지로 좀 나왔었는데 최근에 또 물가 지표를 보면 약간은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시장에서는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최근에 이제 좋은 지표가 뭐냐라는 질문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볼 필요가 없는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는 것 같다 했는데 이번이 딱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딱 봐도 그냥 좋은 지표 이렇게 나와서요. 맞습니다. 물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물가 분석 좀 해주실까요? 네, 물가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한번 리뷰를 해보시죠. 보니까 물가가 전반적으로 떨어졌어요. 조금 식료도 0.1 전월비입니다. 이게 식료품도 많이 이제 안정된 거고요. 에너지가 이제 전월비 마이너스 2.0인데 세부 항목을 보시면은 가솔린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기름값이 지금 미국 평균이 갤런당 3.47 상당히 안정됐고요. 선물 가격도 보니까 2.4달러더라고요. 갤런당.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이제 반영이 됐고요. 신차, 중고차도 떨어졌지만 신차가 마이너스 0.5.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류라든지 이런 생활 밀착형, 그리고 항공료도 마이너스 3.6. 그리고 항공료를 포함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가 마이너스 0.5. 슈퍼코어라고 지금 주거비를 제외한 서비스 물가, 연준이 중시하는 슈퍼코어 물가가 사실은 마이너스 0.04가 찍혔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보면. 그러니까 거의 제로인데 이거는 지난 2월, 3월, 4월의 평균이 플러스 0.4로 계속 찍혔거든요. 평균으로 보면. 그러니까 플러스 0.4로 계속 가다가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 근원 서비스 물가가
마이너스 0.04. 그러면 주거비만 떨어지면 그렇죠. 이제 물가는 이제 거의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거비를 보니까 렌트 가격이 지금 여기 쉘터가 있습니다. 네. 주거비가 5.4. 아직은 안 떨어졌어요. 전월비료도 0.4. 그런데 지금 미국의 그 실시간 그 월간으로 발표되는 렌트 가격은 지금 마이너스 0.8이거든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CPI에 반영되는 것은 뭐 한 1분기 정도 후행합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얘기했죠. 네. 이게 생각보다 렌트가의 좀, 쉘터 이제 주거비가 떨어지는데 이거는 지금 분명히 떨어질 거다. 네. 시간이 걸리면 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떨어질 거다.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우리 리얼타임으로 보는 월간 렌트 가격은 이미 마이너스 전월비 이제 조금 밀리고 있거든요. 완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4로 찍힌 요게 이제 흠인데 5월 물가에서 요것마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6월, 7월, 8월 물가에서는 이제 CPI를 낮추는 데 기여를 하면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결국에는 남아있는 건 주거비. 네. 네. 이 부분만 좀 안정이 된다면. 네. 근데 조금 시장에서 이제 너무 네. 물가가 다 잡혔어. 이제는 아이고. 뭐 금리 인하밖에 남은 게 없어.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점도표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상충되잖아요. 뭔가 미스매칭 되지 네네네.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서 너무 이제 물가가 다 잡혔다. 지금 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추세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이렇게 추세를 보시면 이게 이제 미디안 중간 물가비고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 항목을 한 150개인가 뭐 이렇게 해서 이 물가 항목을 이제 쭉 나열해서 그 중간을 하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노란색이.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근원 물가가 이제 보라색인데 잘 안 네. 보이시겠지만 아무튼 추세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 2%라든지 과거 팬데믹 이전에 3% 미만에는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추세도 헤드라인마저도 이게 지금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다. 네.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갈 길은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추세를 좀 더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지금과 같은 좋은 데이터 좋게 나온 건 맞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좀 신중하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의 말과 좀 결부시켜 보자면 FOMC 때를 어제지만 좀 돌이켜 보겠습니다. 3회 인하 횟수가 올해 3회 인하 횟수가 줄어들 거라는 건 대부분이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2회냐 1회냐 네. 했었는데 1회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전망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리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정말 저도 1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점도표라는 게 조금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시겠지만 뭐 연준 위원들이 그냥 찍는 거잖아요. 점을. 투표권이 네. 있든 없든 네. 19분이 찍는 거라서 닉 티미라우스 기장과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질문을 했죠. 오늘 그날 아침에 발표된 CPI를 반영한 거냐, 이 점도표가. 그거를 보고 연준 위원들이 조금 의견을 좀 바꾼 거냐. 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안 바꾼 것 같다. 그냥 뭐.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1시간 반 전인 정도에 이제 CPI가 아침에 8시 반 현지 시간으로 나왔기 때문에 CPI의 발표를 본다면 사실은 조금 그 점도표가 조금 달리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한 번 인하라는 굉장히 매파적인 약간 충격적인 그런 점도표가 나오니까 이게 당연한 이제 그 질문이 나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뭐 월가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두고 연준 위원들의 속성상 뭐 한 달 5월달 CPI가 낮게 나온 거를 바로 그냥 점도표에 후루룩 가볍게 그냥 반영하는 사람들이 아닐 거다.
아니면 뭐 점도표가 이제 결국 너무 이제 비둘기적으로 나오면 3번이나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폭등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고려했을 거다. 뭐 그런 추측이죠. 의견도. 네, 네.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다라고 아직 그렇게 의사결정을 뚜렷하게 의견을 뚜렷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연준 위원들도. 그도 그럴 것이 불과 3개월 전, 물론 3개월 전 3월 22일 FOMC에서는 1분기 물가가 상당히 고약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제 계절성이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뭐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약간 뉘앙스를 풍겼는데, 아무튼 3개월 전보다는 점도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네. 3월 20일 점도표가 이거였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분포가 이렇게 넓다라는 얘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뭉쳤죠. 이렇게 뭉쳤죠. 뭉쳤는데 동결이 이제 2명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게 5.5니까 5.5 밑에 있는 것은 5.5가 이제 상단이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 금리에 2명이 동결이었는데 4명이 동결로 이제 바뀐 거고요. 네. 1회 한 번 내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3월 달에 찍은 분이 2명인데 이게 7명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번 내리는 게 적절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3월 달에는 5명이었는데 8명으로 8명.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회라든지 4회 이나 이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값이 이제 올라간 네. 거죠. 올라가면서 한 번 이나로 이제 지난번 중간값은 4.6이었는데 이번 중간값은 이제 5.1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이나로 바뀌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3월 달에는 이제 조금 그 많은 위원들이 조금 의견이 통일이 안 됐고 이번에는 통일이 됐다. 네. 이번에는 모아졌다? 통일이 됐고 통일이 됐을 뿐만 아니라 5월달 CPI를 만약에 5월달 CPI가 뭐 연준 그 FOMC 한 일주일 전에 뭐 한 3, 4일 전에 발표됐다면 제 생각에는 2번 이나로 5.1이 아니라 중간값이 아마 그 밑으로 찍혔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 한 번 이나 쪽이 이쪽으로 옮겨졌을 것 같아요. 네. 한두 분 정도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서 한 번 이나로 이제 중간값이 찍혔는데 그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 달에 만약에 6월, 7월, 8월에 물가나 고용이 지금 기조로 만약에 발표된다면, 낮게 발표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그 3개월 사이에 충분히 더 비둘기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19명 중에서 8명이 이제 2번 네. 이나이 찍기는 했는데 이게 중간값을 내다 보니까 점도표는 올라간 것으로 했지만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궁금해하는 질문이 나왔지만 어쨌든 5월 그 직전에 발표된 CPI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 근데 거의 안 된 것 같다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은 CPI 쪽에 좀 더 그렇죠. 그러면 주가나 채권 시장이나 CPI 쪽에 반응하면서 네. 지금 양호하게 끝났습니다. 점도표도 올라갔고 또 물가 전망치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첫 질문으로 그래서 물가 전망치 이제 오른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일종의 보수적인 예측이다. 그런 장치다. 뭐 이런 답변입니다. 질문도 답변도 그리고 물가 전망치 올라간 부분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좀 석연치 않죠. 뭔가가 다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좀 퍼즐이 뭐 이렇게 엉성하다고 그럴까요? 아니 물가 전망은 0.2% 포인트나 올리고 그리고 뭐 기자가 질문하셨죠. 좀 장기 중립금리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2.6에서 2.8로 올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거는 장기적인 거고 이론적인 거다. 지금 당장의 통화 정책과 연관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제 파월 의장의 말이었는데, 아무튼 뭐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립금리도 0.2% 포인트나 올렸네. 한 틱이 아니라 2틱을 올렸고, 그다음에 근원 PCE 물가도 2.6에서 2.8, 3개월 전보다 2.2에서
내년에는 2.3 네.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이제 어쨌든 그대로 뒀지만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어쨌든 5.1 이런 상태 뭔가가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CPI와 FOMC 날이 겹치는 때가 네. 그렇게 네, 아주 네, 흔하게 네, 돌아오는 네, 건 네,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뭐 생긴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걸 지금 박사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석연치 않다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5월 네. CPI가 낮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5월 CPI가 조금 높게 나왔으면 이제 모든 게 다 앞뒤가 네, 앞뒤가 맞는데 5월 CPI가 너무 강력하게 인상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을 예고하다 시사하다 때문에. 보니까 네. 이게 다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이게 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이게 전년 동월비잖아요. 네. 이거는. 그래서 작년 하반기 기저가 이제 낮게 나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물가가 이제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올 하반기 예정되는 올 이제 하반기부터는 YY 전월 대비 물가는 그렇게 낮아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0.0이 계속 찍히거나 아니면 뭐 마이너스 0.0, 마이너스 0.2 뭐 이렇게 찍히면 내려가죠. 그런데 플러스 전월비 0.2 이상이 계속 찍히면 전월비 물가는 이게 맞습니다. 지금 SEP에 나온 올해 2.8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자면. 네, 2.8이 얼토당토한 수치가 아니라요. 네. 전월비 0.2 정도만 계속 지켜도 2.8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위원들이 계산할 때는 그렇게 물가가 안정은 되고 있지만 아까 차트에서 보셨듯이 이제 조금 전년 동월비로는 플랫하게 움직일 거야. 이걸 이제 SEP에 반영한 겁니다. 티밀하우스 기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아침과 같은 데이터가 한 두세 번 더 나오면 9월에 인상 가능하냐라는 질문했는데 대답은 사실 좀 시원하진 않았어요. 네. 그렇게 기계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뭐 이런 굉장히 교과서적인 답을 상투적인 하긴 했는데 이렇게 보자면 PPI도 또 생각보다 많이 완화됐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시장은 연준은 한 번이라고 했지만 9월 가능성도 상당히 지금 높아져 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두 번, 세 번 7월 31일 FOMC이기 때문에 세 번의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계속 CPI가 조금 낮게 찍히면 특히 근원 PCE 물가가 월말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번 달 또 7월 달 이렇게 낮게 찍히면 근원 PCE 6월 수치를 보고 7월 31일 FOMC가 발표되기 때문에 7월 31일 연준위원들은 그 다음 9월 FOMC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거고 이게 이제 7월 31일 차기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할 때 이제 그 발언에 이제 묻어 나올 텐데 아마도 7월 31일 FOMC에서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9월 인하로. 그때가 되면 조금 더 뭐 가시권인지 아니면 멀어지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금 좀 미리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금리와 그러면 주식과의 관계, 이 시장과의 관계는 미리 좀 어떻게 보고 대비를 해봐야 될까요? 이미 미국 시장은 좀 많이 오른 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반영하는지 뭐 이런 거 지금부터 뭘 봐야 될까요, 박사님?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는 뭐 9월이 됐든 12월이 됐든 이제 인하 사이클의 방아쇠가 분명히 당겨질 텐데 혹은 뭐 12월에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내년 3월에 할 거고. 그러니까 뭐 이 시차가 조금 고무줄같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팩트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거의 코앞에 왔다. 그리고 곧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 어쨌든 뭐 매번 회의에서 인하를 안 하겠지만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 정도는 인하할 거다라는 것은 뭐 지금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팩트 네.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얼마까지 갈 네. 거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주식시장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에 오해가 조금 있는데 지금 금리가 인상될 때 주가가 올랐지 금리가 인하될 때 주가가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왜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그렇게 학수고대할까? 근데 놀라운 것은 매번 그렇습니다. 매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 이게 이제 금리 인상과 동결 기간의 투자자들의 투심이고요. 하지만 실제로 움직였던 팩트를 보시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주가나 혹은 위험자산 가격이 전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네. 2000년부터 시작되면 닷컴 버블이 있기 전인 97년에서 99년까지 금리 인상기였거든요. 여기 네. 안 나오지만 그때 주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닷컴 버블이 온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위기 직전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시장 금리도 올라갔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집값도 올랐죠. 그리고 이후에 2016년부터 2019년 네. 팬데믹 직전까지도 금리도 올랐고 주가도 올랐고 시장 금리도 올랐고 네. 모든 자산 가격이 에브리띵 랠리를 보였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네. 팬데믹 이후에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경기는 좋았고 주가는 올랐고 금리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가 상승했던 거거든요. 앞으로 경기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에. 그런데 왜 금리 인하를 기대하느냐? 금리 인하를 해야 이 경기 확장이 조금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기업 실적이 망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조금 바램 이런 네. 것들이 주식시장에 반영되지만 실제로는 금리 인상기 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 인하기 때는 조그마한 악재에도 주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금리 인하기 때는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약세장을 보였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역사적으로. 네. 시장의 오해에 대해서도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허실이죠. 해주셨네요. 네, 진짜 허허 실실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